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시선주로 꼽아주셨던 대한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선주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만 대한전선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렇게 전선주들이 거의 대다수가 함께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건 일진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가 지금 한 차례 꺾인 시점이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이 시점에서는 우선은 조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 세 가지 기업이 2021년 실적 대비 모두 다 좋아졌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5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021년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게 주가에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나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한 번은 꺾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 결과와 함께 미국의 CPI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던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장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너무나 많이 사라진 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만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2024년 3월 20일과 3월 21일 기술적으로 아주 작은 갭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갭을 1차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시가부터 강하게 올리면서 갭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옵션 만기 그리고 어제는 총선 외부적으로 본다면 CPI라고 하는 이 모든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시가 자체는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이 열림과 동시에 사라진 리스크,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 선물 시장에서 5천억 넘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시킵니다. 덕분에 옵션 가격 같은 경우 행사 가격 372.50포인트 콜옵션은 하루 만에 120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은 강했고요. 기저에 있는 건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도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중동 지방에서의 전쟁 참여. 만약 이것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당분간 시장은 조금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인 충격은 우선은 사라진 시점이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은 편안하게 시장에 접근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수급을 보여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덜 오른 AI 반도체주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더해졌고요. 현대차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이 강한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또한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이 세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대한해운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 속에서 외국인도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시노펙스가 첫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돗물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정수 필터가 부각이 됐고요. 또한 엔터 관련주 SMCNC가 오랜만에 랭크가 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고영에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해상운임 촉각 속에서 또한 태웅로직스도 네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코크 아메리카 관계자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최소 30%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재룡전기가 마지막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리고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보였던 건 반도체 투톱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또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꺾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보일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이기에 두 기업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따라가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속에서 눈길을 끄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동사 영업이익 37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5년 만에 50조 수준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동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업황 흐름이 내년까지 매우 좋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1분기 잠정 실적도 6조 6천억 원 수준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도 작습니다. 하지만 꽤나 많이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사라진 리스크와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 점을 기대하면서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첫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노선의 확장에 이어서 배당 여력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기관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또한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 DI가 두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올해 또 재무 비율이 급격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타이어주 금호타이어가 세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진중공업의 기관이 7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고요. 역시나 전기 전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랠리를 보입니다. 삼화전기가 마지막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로 꼽히는 뮤직 스튜디오가 첫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협력 소식에 이어서 엔비디아 주가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테크윙이 두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면세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에도 기관이 꾸준한 관심을 보내주고 있고요. 리쥬란을 필두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파마 리서치 네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꼽히는 CS베어른이 마지막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관은 계속해서 다양한 섹터의 종목을 조금씩 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 유일한 특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이 대단히 큰 기업은 없습니다. 중소형 혹은 중대형 정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나아지고 있는 그리고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의 입장에서는 기관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속에서 눈길을 끄는 기관의 시선주 선택해 주실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최근에 동사에 대한 리포트 간 게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가 꽤나 높습니다. 9,400원 정도. 그도 그럴 것이 올해 3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존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관광으로 약간은 변모되는 모습이고요. 그들이 현 시점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수준의 소비, 올리브영, 백화점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소비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규 시장에 대한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8% 증가한 1,436억 원, 영업이익은 32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올 한해 실적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기대와 전망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 또한 현재 구간보다 조금은 더 높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도 기술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말부터 오늘까지 사실상 시장이 조금은 흔들렸던 구간이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에 보였던 대략 7,400원, 7,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가 240일 기준 최고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나아진다는 것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신고가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은 꽤나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중간중간 대략 7,000원대 내외에서 크게 부딪힌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물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버텼고 지금 힘도 이렇게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도 괜찮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와 글로벌 텍스프리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을 끄는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목표 가격은 7,450원입니다. 이유가 지난 고점이 7,430원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많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느낀 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걸 그날 끝까지 안착시키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항상 달립니다. 그래서 7,430원보다 두 호가 위에 있는 7,450원 정도를 찍으면 우선은 미련 없이 매도 처리를 하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6,000원 밀리게 되면 그때는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글로벌 텍스프리였고요. 목표 주가는 7,450원,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